코르도바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매력적인 메스키타 대성당 앞에 서 계시거나 곧 방문할 계획이시겠죠? 네, 환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정말 코르도바의 심장 같은 곳인데요. 여기가 그냥 아름다운 건물 그 이상이잖아요. 역사가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뭐랄까 팔림프세스트 같다고 하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오디오 가이드가 되어서요. 이 놀라운 공간을 함께 거닐며 그 깊이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 역사 기록이나 건축 자료, 또 여행 가이드들 참고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곳의 제일 큰 특징은 역시 전 세계 어딜 가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슬람 사원 안에 카톨릭 대성당이 있다는 거. 자, 그럼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통과하셨을 그 문, 용서의 문, 푸에르타 데 페르돈. 그 문을 지나면 확 트인 공간이 나오죠. 네, 바로 오렌지 안뜰, 파티오 델 로스 나라노스입니다. 딱 들어서면 오렌지 향긋한 냄새랑 야자수가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진짜 남부 스페인 느낌이 물씬 나네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이슬람 사원의 산구라고 불리는 안뜰이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곳이었죠. 저기 분수 소리 들리시나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아, 그리고 저기 높이 솟은 탑, 저건 뭐죠? 아, 저거요. 원래는 미나렛이었는데 지금은 종탑으로 쓰이는 토레델 캄파나리오예요. 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평화로운 안뜰을 지나서 메스키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 이슬람 사원 공간, 기도의 홀, 하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와, 진짜네요. 일단 엄청 넓어요, 규모가. 와, 그렇죠. 전체 면적이 어마어마하고요. 이 기도홀만 해도 가로 세로가 거의 100m 정도 돼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둥들, 세상에. 끝이 안 보여요. 진짜 무슨 숲 같아요. 돌로 만든 숲? 네, 그래서 기둥의 숲이라고들 하죠. 기둥이 약 8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장관이죠. 근데 이 기둥들 자세히 보니까요. 모양도 높이도 재질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여기저기서 가져온 건가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초기에 세워진 기둥들 중 상당수가 바로 스폴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서고트 시대 건물에 쓰였던 기둥들을 다시 사용한 거죠. 아, 스폴리아. 재활용 기둥이군요. 그냥 자재 아끼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요? 이걸 처음 지은 사람이 아부드 알라흐람 1세인데요. 원래 시리아 다마스쿠스 왕족이었는데 쫓겨나서 여기에 우마이야 왕조를 새로 세웠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 로마나 서고트 유산을 자기 건물에 이렇게 포함시키면서 내가 이 땅의 역사를 잇는다. 그리고 새로운 이슬람 세력이 왔다. 이걸 동시에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와, 되게 영리한 방법이네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다니. 그렇죠. 정복지의 역사를 자기 역사 위에 더 씌운 셈이죠. 그리고 이 기둥들을 잇는 아치 구조가 정말 시선을 사로잡아요. 아래는 말발굽 모양이고 위에는 반원 모양. 이중 아치 구조네요. 네, 바로 그 이중 아치. 이게 메스키타의 상징 같은 거죠. 덕분에 기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천장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거의 13m나 된다고 하니까요. 13m요. 와. 그리고 저 아치 색깔 배합도 독특해요. 붉은 벽돌이랑 흰 돌을 번갈아 썼네요. 네, 부스로아르라고 하는 아치를 이루는 돌인데요. 붉은색과 흰색을 교대로 배치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공간의 리듬감과 깊이감을 더해주고요. 이 이중아치 구조가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다면서요? 로마 수도교 영향이다, 아니다, 다마스쿠스 영향이다 뭐 이런. 맞아요. 스페인 메리다에 있는 로마 수도교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의견도 있고 아부드 알 라흐만 1세 고향인 다마스크스 우마이야 모스크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설도 있죠. 근데 뭐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군요.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진 거네요. 재활용 기둥으로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 구조 덕분에 이렇게 넓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점. 여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요. 유럽의 다른 성당들이랑은 느낌이 확 달라요. 보통 성당은 재단을 향해서 시선이 딱 모이잖아요.
위계가 분명하고. 네, 그렇죠. 중심이 명확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기둥이랑 아치가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연결된 거대한 그물망 속에 들어온 느낌. 아, 정확한 표현이세요. 미개보다는 수평적인 연결, 그물망 같은 구조. 이게 이슬람 모스크 건축의 특징 중 하나거든요.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을 담은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를 걷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쉽잖아요. 약간 미로 같기도 하고. 이런 모호함도 어쩌면 의도된 걸 수 있어요. 끝없이 펼쳐진 신성한 공간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둥의 숲을 지나서 메스키테 건축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10세기 알-하캄 2세 때 확장된 미흐랍 구역입니다. 네, 코르도바가 칼리프 국가로서 황금기를 누리던 시절이죠. 이 알-하캄 2세라는 칼리프가 학문이랑 예술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도서관에 책이 40만 권 넘게 있었다고 해요. 40만 건이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확장된 부분은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화려함과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딱 들어서시면 아치부터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한 이중아치였는데 여기는 막 잎사귀 여러 개 겹친 모양 같기도 하고 다여밭이라고 하나요? 말발굽밭이랑 막 얽혀 있어요. 네, 맞아요. 다여바치와 말발굽바치가 아주 복잡하고 기하학적으로 교차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죠. 와, 진짜 눈이 부실 정도예요. 이 아치들로 둘러싸인 이 공간이 혹시 마크수라인가요? 칼리프만 들어가는 특별한 곳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크수라. 칼리프와 그의 측근들만 일반 신도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던 공간이에요. 당연히 당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을 다 쏟아부었겠죠? 그리고 저기, 저 벽에 움푹 들어간 곳, 저게 미흐랍이죠. 메카 방향 알려주는 거. 네, 키블라 벽면에 있는 미흐랍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핵심이죠. 근데 저 미흐랍, 제가 다른 데서 본 거랑 모양이 좀 다른데요? 보통 반원형 아닌가요? 여긴 각이 졌어요. 칠각형. 오,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대부분 미흐랍은 반원형 벽감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칠각형 평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식을 한번 보세요. 와, 황금색 모자이크. 반짝반짝 빛나요. 저게 비잔틴 황제가 직접 보낸 장인들이 와서 만든 거라고 전해져요. 금색 모자이크에 쿨한 구절을 새긴 캘리그래피, 식물 문양 조각, 또 아까 봤던 붉은색, 흰색 돌 교차 패턴까지 정말 예술과 신앙이 집약된 곳이죠. 미흐랍 이쪽에 있는 돔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약간 조개 껍데기 안쪽 같기도 하고 갈비뼈처럼 막 교차하는 구조가 특이해요. 이것도 혹시 그 천문학 좋아했다는 알-하캄 2세랑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최근 연구를 보면 저 돔 구조가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천문학적 지식이 들어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천문학이요? 어떻게? 돔 남쪽에 특정 창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온 햇빛이 정확히 낮 12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두후루 시간에 미흐랍 근처에 있는 특정 기둥머리를 딱 비추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요. 세상에. 그럼 자연광으로 시간을 알리는 시계였던 거네요. 건축으로 만든 시계. 그렇죠. 건축, 천문학, 신앙이 정말 완벽하게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놀랍죠. 와, 진짜 놀랍네요. 아, 기둥머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구역 기둥머리들도 아까 기도홀에서 본 스폴리아 기둥들이랑은 확 달라 보여요. 훨씬 막 입체적이고 식물 문양이 엄청 정교해요. 네, 이게 바로 칼리프 시대 코르도바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양식이에요. 아칸서스 입문양을 아주 깊게 판 코린트 양식 기둥머리죠. 이제 그냥 재활용하거나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코르도바만의 예술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자, 이렇게 화려한 이슬람 예술의 정점을 봤는데요. 이제 메스키타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러 가볼 시간입니다. 기도홀 중앙 쪽으로 가시면 하고 느끼실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좀 어둡고 넓게 퍼지는 수평적인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 밝고 아주 높은 수직적인 공간이 툭 튀어나오죠. 거기가 바로 카톨릭 대성당입니다. 1236년에 기독교 세력이 코르도바를 다시 점령하면서 역사가 또 바뀌는군요. 그렇죠. 보통 정복하면 이전 종교 건물은 부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네, 어떤 결정이죠?
이슬람 사원을 완전히 부수지 않고 그 안에다가 그것도 심장부 한가운데에 카톨릭 대성당을 짓기로 한 거예요. 네. 건물 안에 건물을 또 짓는다고요. 와, 상상하기 힘든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기존 이슬람 건축물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서 차마 부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대단하니까. 동시에 그 위대한 이슬람 건축물 한복판에 더 높고 화려한 기독교 성당을 세움으로써 봐라, 결국 기독교가 승리했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 대비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어둡고 넓게 퍼진 공간이랑 그 안에서 밝게 솟아오른 공간. 그렇죠. 그 대비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우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성당 짓는 데만 240년이나 걸렸다면서요? 어쩐지 건축 양식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고딕부터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다 보인다던데. 네, 맞아요. 워낙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시대별 양식이 다 들어갔어요. 저 중앙재단, 커피아마요르나 성가대석 보면 정말 화려하잖아요. 미휴랍의 정교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웅장함이죠. 처음 기독교식으로 바뀌었을 때 예배 보던 곳은 또 따로 있다면서요? 비아비시오사 예배당? 아, 네. 거기는 초기 고딕 양식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어요. 뾰족한 아치나 천장 장식 같은 거요. 그러다가 중앙부로 오면서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이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한 건물에서 여러 시대, 여러 종교의 양식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메스키타의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진짜 한 공간에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네요. 내부를 이렇게 둘러봤으니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볼까요? 아까 안뜰에서 봤던 그 높은 탑, 토레델 캄파나게요. 네, 그 탑 이야기 마저 해야죠. 원래는 이슬람 사원의 미나렛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951년인가 2년인가에 아부달 라흐만 3세가 세웠다고. 맞습니다.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저기서 울려 퍼졌겠죠. 당시로서는 꽤 높은 건물이었고 저 네모난 모양이 이후 안달루시아 지역 다른 미나렛에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지금은 꼭대기에 십자가랑 종이 딱 달려있잖아요. 카톨릭 종탑으로 바뀐 거죠. 이것도 참 역사의 흔적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메스키타가 가진 팔림프세스트, 여러 겹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 중 하나죠. 저 위에 올라가면 전망이 그렇게 좋다던데 맞아요? 네, 높이가 93m나 되니까요. 올라가시면 저희가 방금 둘러본 이 메스키타 대성당 전체 모습이랑 코르도바 시내, 저기 과달키비르 강까지 다 한눈에 보여요. 와, 올라가 봐야겠네요. 따로 표를 사야 하나요? 네, 보통 별도 입장권이 필요하고요. 예전에 2유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이드 투어로 운영될 거예요. 시간 되시면 꼭 올라가 보세요. 안에서 본 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이 건물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메스키타의 주요 공간들을 쭉 둘러보셨는데요. 이 건물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시작은 786년이었죠. 시리아에서 온 우마이야 왕조 아미르, 아브드 알 라흐만 1세가 옛날 서고트 교회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를 세우면서 그리고 여러 왕들이 계속 늘렸고요. 아브드 알 라흐만 2세, 3세, 알하캄 2세, 마지막으로 알만소르까지. 네, 그러면서 서방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모스크가 됐죠. 특히 10세기 칼리프 시대가 코르도바의 황금기였고 메스키타는 그 상징이었고요. 그러다가 1236년 레콩키스타, 기독교 세력이 코르도바를 되찾으면서 운명이 또 바뀌죠. 모스크가 카톨릭 대성당으로.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건물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개조했다는 거. 네, 그게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오늘날 메스키타는 그 모든 역사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우마이야 왕조의 영광, 이슬람 예술의 절정, 또 기독교 재정복의 역사까지. 정말 살아있는 역사책이네요. 그래서 방문객도 그렇게 많군요. 연간 200만 명이 나온다고요? 네, 코르도바 경제에도 엄청 중요하죠. 이처럼 문화적, 종교적으로 여러 층위가 공존하면서 때로는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드문 곳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곳이니까 잘 보존해야 할 텐데요.
아, 맞다. 작년에 알만소르 예배당 쪽에서 작은 불이 났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었죠. 2025년 8월이었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최첨단 화재 예방 시스템 같은 거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죠. 미래 세대에게 이 놀라운 유산을 온전히 물려줘야 하니까요. 이 건물은 그냥 과거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코르도바 메스키타 대성당 탐방.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건물은 정말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역사, 신앙, 예술, 권력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공간에 새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책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스키타 안에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오실 계획이라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이중아치의 리듬감, 기둥 하나하나에 숨겨진 이야기들, 미흐랍의 그 눈부신 모자이크와 빛, 그리고 이슬람 공간과 기독교 공간이 만들어내는 그 극적인 대비와 어우러짐. 네,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보시면 그냥 쓱 둘러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경이로운 공간을 나서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또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아주 가까이에서 공존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모습을 보는 경험이 나 자신과 다른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고요. 하르 양식 같은 게 발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뭔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복합적인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시선으로 이곳을 읽어내시고 또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